노신을 제일 처음에 읽은 게 90년대 초에, 한 90년대 초니까 30년 가깝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고 매일 읽는 건 아니지만 황인일기에 대해서 가끔 이제 뭐 남의 나라 중국 논문이나 일본 논문 이렇게 심심해서 들치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네 하는 걸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놀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황인일기를 한 10분의 1쯤 안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다 띄었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노신 소설은 제가 확증적 뭐 진술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짤막한 소설에 등장하는 말이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북경에서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게 뭐가 많죠? 사람 많죠. 인해준수.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좋은 구경은 사람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적 구경, 만리장성 구경 가서 그런 거 뭐 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진 풍경은 춘절 때, 구정 때 기차표 사러 저기 기차표 그 북경역에 줄 서 있는 말하자면 인간 군상들을 한 100m쯤 윗교 위에서 이렇게 딱 망원경 같은 거 가지고 싹 담배 피면서 착 보면 정말 최고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모습과 100년 뒤의 모습이 다 그 사람들 표정에 다 읽혀요. 노신이 누군가? 노신은 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고 필명인데 이 노라는 글자하고 신이라는 글자의 필명을 해석한, 제가 이제 그 논문으로 노신 필명 신 색해라고 해서 신이라는 글자 풀이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노신의 신자라는 건 이놈의 글자는 노신이 어떻게 지 이름을 장명을 했는지 이걸 풀이를 한 게 있는데, 노자도 이제 글이라고 대충 써놓긴 써놨는데 학술 논문이라고 뭐 각주 붙이고 뭐 이렇게 활자 포인트 맞추고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런 논문 내기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학술 뭐 학교에서 논문 실적수 채워라 그래서 니네들이 채워라,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이제 배째라 그러고 있었는데 노신의 노자 풀이의 일부가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 필명 그 밑에 보면 희한한 글자가 알검생이라, 검자는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알자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알자인데 이게 뭐죠? 창과, 그죠? 창하고 창이 이것도 무기입니다. 이것도 무기인데 이것도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과 창이 맞부딪히다는 뜻이에요. 창으로 서로 싸우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또 칼의 일종이니까 검인데, 맞아. 노신이 쓴 필명이 한 140개쯤 돼요. 그래서 저는 노신을 여기 했지만 노신을 저는 장명가라 그럽니다. 장명가. 그러니까 장명의 귀재다. 자기 이름 지은 이것부터 뭐 이제 귀재인데,
그 첫 필명이에요. 노신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자기 필명에 칼을 집어넣은 거예요. 칼과 칼이 창이 부딪히 무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칼을 무기를 집어넣느냐 노신이라는 작가 필명 속에 혹시 영웅 영화 보신 분? 장애모 영웅 보시면 장애모 영웅에 보면 장애모가 굉장히 이제 간지가 있는 작가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 간지를 부릴 수 있는 영화 감독이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뭐 홍상순의 또 무슨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굉장히 이제 아주 그다음 중국 그 뿌리 그 밑에 배우 스태프들 밑에 이제 또 영화 이제 만드는데 그 자료 제공해주는 이 부대들이 뭐 굉장하니까. 근데 거기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런 누구더라? 양조위가 칼 가지고 뭐라고 이게 모래 쓰시는 거 기억나세요? 모래로 이렇게 텐샤라고 천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활이 휙휙 날라오는데 활을 탁 잡아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또 활로 글 쓰는 거 나오는 그거 보신 기억이 나는지 혹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저기 그러면 활로 글씨를 쓴다. 활로 글씨를 쓴다는 뭐죠? 칼로 글씨를 쓴다. 그 다음에 붓으로 싸운다. 붓으로 칼 잡는다.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서로 마주치는 대위법으로 각을 잡으면 그걸 문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문과 무의 대위법 위에 놓인 건데 이 문과 무는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쭉 관통하는 게 짝짓기인데 짝짓기가 이제 제일 큰 센 짝짓기가 음양이고 그 다음에 그 음양 바로 그 버금가는 센 문화적인 짝짓기가 바로 문과 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과 무인데 옛날에는 칼로 어떻게 써요? 칼로. 거기 영웅 보면 또 칼로 뭐예요? 장님 악사가 이걸 튕기죠. 금을 튕기고 거기에 맞춰서 견자단하고 이연거리가 칼로 겨눠요. 그 칼로 겨누는데 음악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칼로 겨누는 칼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칼춤이라는 거예요. 춤. 칼로 춤을 춘다. 무당 칼춤 춘다 그러죠. 근데 칼로 춤을 춘다라는 것은 무가 뭐가 된 거예요? 무로 바꾼 거예요. 칼로 일단은 거기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막 이제 이게 양조위하고 이렇게 뭐 이연거라고 하면 이렇게 칼로 물을 탁 찍습니다. 붕붕 날아다니면서. 칼로 물을 탁 찍는 게 뭐예요? 칼이 물이 그게 뭐예요? 붓으로 물을 찍는 거예요. 먹물을 찍는 거예요. 그 다 이제 전부 다 그 시리즈로 이루어져. 문과 무의 대위법 위에 장면을 쫙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2001년도 제작 들어가서 2002년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동시개봉 비슷하게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영화관에 가면 보통 그때 2002년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관의 좌석이 1000석이라면 500석은 가짜표예요. 따오반이라고. 근데 그 영화만은 따오반 금지. 왜? 중국 공산당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중국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 그러니까 극장판에 깔라고 제작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그 무렵쯤에 장애모형으로 샜는데
그 무렵쯤에 2001년 같으면 무슨 해죠? 미국에서 난리 나는 해죠. 9.11 테러 나는 해, 그죠? 9.11 테러 나고 그 후에 부시가 이제 이렇게 이란, 이라크 자유라는 미명으로 부시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때 미국이 이렇게 사우디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그 무렵쯤에 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장애모가 올림픽 엠블렘으로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 기억하세요 혹시? 북경 올림픽 엠블렘 여기 이제 춤추다 사람이 춤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생긴 게 그럴 문자 같이 생겼어요. 그럴 문자인데 요거는 춤춘다. 그 춤이 컨셉입니다. 북경올림픽. 그 칼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영웅이라는 영화인지 그걸 박아놓은데 그걸 장애모가 북경올림픽 총 연출을 그러니까 개막식, 폐막식 총 연출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상해 세계 무역 박람회 개막식, 폐막식도 총 연출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중국이라는 나라 그때 이제 뜨고 있을 때요. 뜨고 있을 때 중국의 본색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인문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를 북경올림픽 엠블렘으로 그려 넣었는데 거기에 바로 집어넣은 그림이 칼이 뭐다? 춤을 춘다. 칼이 또 붓이다. 이건 다 무가 뭐가 된다? 코드가 무의 코드에서 문의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고전 세계는 말하자면 무가 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실되어 가는 예를 들면 뭐 소치다. 중국 이제 낙양 가면 이제 소치 9개인데 소치를 뭘로 만들어요? 소치라는 게 식구이고 제기인데 소치를 뭐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든다 그러면 구리 어떤 구리로 만들어? 소칠. 창 끝을 녹여서 만들어요. 창 끝을 녹여서 만든다라는 말은 뭡니까? 창은 무기죠. 무기인데 그 무기를 뭘로? 제기, 악기 이걸로 만드는데 바로 무로부터 문으로의 코드 변환이죠. 심지어 진시황마저도 진시황이 통일한 다음에 전국의 전국을 무장해제하죠. 7국을 다 무장해제해서 무기를 다 걷어들여요. 무기를 걷어들이면 굉장히 간단해. 청동 가져와. 청동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저기 아방궁 앞에 뭘 만들어요? 종과 종을 지키는 동인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구리를 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국의 제후들 6국 제후들은 다 이제 금속기 청동기는 다 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뭘 만들어요? 그걸 종을 만들어요. 종은 뭐예요? 종이란 건 땡땡 두드리는 거죠.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무기를 뭘로 만들어? 무기를 악기로 만들어. 그러니까 다 문이란 게 어디론가, 무란 게 어디로 가느냐 다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럼 뭐가 돼요? 무가 흐물흐물 노가 없어져. 노가 없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문약해져. 문약해져서 누구한테 맥혀요?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한테 맥혀. 그런데 먹었는데 유목민족이 먹었어. 원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수당 이런 것들도 다 이세민이가 무슨 저기 한족 아니에요. 이세민이 혈통에 이세민이 증조부 이름이 이매득이에요. 매득 팔매자 매매할 때 매자 이매득 이거도 여기도 이 글자 시우리자 붙이면 이마이다 하면 뭐죠? 이매득이라고 이세민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좁은데 좁은지 증좁은지 이매득이라는 이 사람은
여기 매매할 때 매자예요. 자기 이름에. 이 매매라는 매자를 집어넣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겠어요, 그러면? 상인, 장사꾼이었겠죠. 여기다 이 시울리자 주역할 때 있죠. 이걸 붙이면 이매득하면 이게 중국 발음, 중국 가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 망하고 손 털고 나온 이마트. 이마트. 자, 근데 이매득이란 이 사람은 성이 이시지 이름이 좀 이상해. 매득이라고 이런 이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쌍껏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얘는 생목인이에요. 이세민이의 조상이 뭐다? 아랍계통이다. 막 그때 목에 북에 다 섞여가지고 그다음 이태백이도 심지어 뭐야? 생목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태백이가 당시 중국에서 문 중에서 최고가 신데 시 중에서 최고가 당신데 당시 중에서 최고가 이태백인데 이태백이 뭐다? 아랍인이다라는 얘기는 그 뭐야? 아랍이 중국 그만큼 중국화돼 있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완전히 재구성 앞으로 틀림없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건드렸다간 중국 민족주의가 중화주의가 벌떼처럼 발광들을 할 테니까 지금은 건드린 거 벌집이고 조금 지나서 중화주의 이런 게 더 필요 없게 돼 22세기쯤 가면 우리는 뭐 그렇다. 그거 다 밝혀질 거예요. 밝혀야 할 때가 있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태백이로 샜는데 어쨌든 얘기를 다시 돌려서 필름을 돌리면 무가 문으로 이렇게 맥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언제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문약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게 바로 근대의 시작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총을 쏜다. 총을 발사한다. 신의 혁명 무창에서 최초로 총을 발사한 놈이 누구냐? 모택동이도 27년 8월 1일 날 주덕의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됐다. 이제 그래서 손문, 모택동, 노신 이 셋을 잇는 코드가 바로 무 코드예요. 무. 근데 모택동, 손문이 무 코드라면 노신은 작가인데 무인이야? 안 되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신은 뭘로 된 거예요? 무를 바꿔친 거예요. 코드변 무가 문으로 됐던 걸 어떻게 코드 변환한 거죠. 바로 노신이 그런 정도예요. 노신이 사상가다. 노신이 혁명가요, 문학가요, 사상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문학가는 그래. 혁명가는 뭐 그때 웬만한 놈들 다 혁명했으니까 혁명가고. 그 다음에 사상가라는 말은 그냥 뭐 지식분자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상가 연하는 몇몇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데 머리 빡빡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형님이 들으면 참 니들 뭐라 그러겠냐. 쪽팔리지도 않냐. 이것들 안 하고 이제 말하자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 글 몇 줄 읽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 전체를 어떻게 이 사상, 이 인물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졌다 이렇게 문과 무 이런 정도. 이를테면 뭐 노신이 센다이 의학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작가로 돌았다. 그래서 중국사가 바뀌었다. 자, 이런 정도가 돼야 이런 정도가 돼 이제 사상이라는 이름을 몇 대로 우리가 붙일만 하죠. 안 그러면 다 그냥 지식 분자지, 인텔리겐차. 책 몇 줄 읽고 그냥 뭐 글 가지고 농문하고 글의 힘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글 써도 읽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고 뭐 글의 힘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노신이 무기 얘기를 했는데 그 둘째 코가
고들직입니다. 그죠? 오늘 수업에서 얘기할 글자가 바로 요 고들직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필명은 직입이라는 걸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직자니까. 직입이라는 거는 야, 너 뭐냐? 노신한테 물었더니 노신 나 직입이야.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은 뭐겠어요? 요 글자 직입 앞에 두 개가 생략돼 있죠. 단도직입이죠. 그러면 넌 뭐냐? 나는 단도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쪽팔리니까 나 직입이 훨씬 낫다. 그럼 직입? 이 사람 단도구나. 아는 사람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홍은탁월법이라고 달을 이렇게 그릴 때 흰목으로 달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 구름을 그려서 달을 이거 하는 걸로 직입이라 그래서 거꾸로 단도를 역상시키는 거죠. 자, 연령은 어느 때냐? 이 노신이라는 이 우리 형님이 내 형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1881 우리 조부보다 사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조부가 1894년생이니까. 근데 뭐 할 수 없지 형이라 그런데 뭐. 1881부터 1936년까지 살았으니까 대충 태어난 연배로 치면 만해나 단재 이 동기다 만났으면 대충 계기고 이제 야자 트는 이런. 근데 그 뒤로 노신이 어떤 사람이냐? 신민주주의론, 모택동 신민주주의론이 이제 노신의 최고 심급의 독자가 누구냐? 바로 모택동이다. 모택동이 북경에 있을 때 노신의 송회관 근처에 호남회가 있어서 그때 그러니까 모택동이 북경 대학 사서 도서관 사서 할 때 노신은 신청년 들락날락거리고 그럼 이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뭐 송회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또 광화라는 음식점에서 뭐 먹으면 모택동에서 그래서 이제 두 설이 있어요. 노신과 모택동이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만났다 못 만났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연구하는 그 이제 전기 실증 연구하는 놈들이 서로 쌈질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노신 전집에 모택동이 자기 책상에 노신 텍스트를 쌓아놓고 교정을 받다. 전집을 교정을 받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 노신 모택동이 무슨 문건을 쓸 때 그날 무슨 이젠 샤우스 그걸 거기도 내가 적어놨는데 그걸 읽었으면 그 문구가 바로 거기 들어가요. 그냥 베끼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노신의 열독자였는데 열독자였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노신을 알아준 사람이 최고로 잘 알아준 사람이 모택동이었다. 만약 모택동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노신의 성과로부터 한 무게가 20, 30%는 감량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신을 알아준 문구로서 모택동 신민주주의론 가운데 요 몇 줄짜리 요 문장이야말로 노신에 대한 평판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평판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노신, 말하자면 이제 찬사, 그죠? 이렇게 노신이 훌륭하고 잘났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노신은 문학가자, 사상가자, 혁명가다. 위대한. 그는 자동방으로 따라다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삼위일체를 쫓아 이렇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해예요. 만해를 가리켜서 혁명가이자 선승이자 시인의 삼위일체다. 라고 누가 백낙천 교수가 자신의 시민문학론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만해와 노신의 문학 세계에 오버랩되는 거는 이건 뭐 이제 뭐 바로 견적이 나와버려. 그냥 작품 읽으면 그냥 바로 탁탁탁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추후로 이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뼈가 단단하다. 노신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루신 더 구토우스 죄잉더라고 그러는데 거기 원문 뒤에 제가 중국말로 적어놨는데 노신의 뼈다구는 가장 단단했다, 딱딱했다.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잉하고 경골두라고 합니다. 골두하고 경을 합쳐서 경골두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잉꾸토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꼴통이에요, 꼴통. 이렇게 해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 고집쟁이들. 근데 모택동이 노신을 가리켜서 루신더 꾸토우스제 잉더 노신은 꼴통이다. 멋있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뭐예요? 문학적 표현이지. 그런데 로시 타메요 스하우더 루엔하 메이쿠 노안 하고 미골 노의 얼굴과 그 다음에 미골이라는 건 눈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양 떠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인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도 식민지와 반식민지 인민의 가장 고귀한 싱거, 캐릭터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가 이제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데서 다시 육성하고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면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요 문구로부터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평론가는 일본 근대문학 전체를 걸고 노신과 같은 작가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난 있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근대문학 연몽을 해. 자기네 나라 문학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이름 다케우치라는 이름 뒤에 노신을 붙여서 다케우치 로징이라 그래가지고 로신에서 브랜드를 딱 다케우치라는 브랜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데 최근에 다케우치 요시미가 일본에서 이제 다시 뜨고 있으니까